비상 2-1단원 사실서 읽기 파트의 미세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조그만한 이런 알갱이나 액체를 의미한다는 정의로 우리한테 먼저 뜻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만 건이 채 안 되던 이 정보가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16년은 6만 건 이상 보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답을 주고 있죠. 2000년대 초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14년에는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미세먼지에 보도된 횟수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니까 사실상 문답법, 물어보고 답하는 거, 조금 또 자문자답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 뉴스 보도 횟수가 사람들의 관심과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거냐, 높아진 걸까요? 하면서 오히려 우리 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낮아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 묻고 답하기 문답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질문을 주잖아. 질문을 하게 되면은 흥미 유발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문답법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이 그 글의 주제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M10의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미세먼지의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이 그래프를 보면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우리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살짝 올라가는 거, 요 기간에도 조금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실외 미세먼지는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미세먼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입자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이하인 먼지고,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작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까? 분류, 구분을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PM2.5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크기인 초미세먼지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10년간의 농도를 보면은 줄어들고는 있으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았을 때 미세먼지 농도보다는 좀 천천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또한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은 변화를 한 눈에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얻을 수 있는 정보겠죠? 그렇다면 PM10에 대항하는 미세먼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일단 먼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황사, 그리고 해염 입자가 뭔지 모를까봐 설명해주죠. 알갱이로 남는 걸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개념 모를까봐 추가로 설명해주고요. 그리고 꽃가루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얘네 세 개는 자연 미세먼지입니다. 정리해보면 먼지, 해염 입자, 꽃가루, 얘네들은 자연 미세먼지이고, PM2.5에 비해서는 우리 몸에 그렇게까지 또 나쁜 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 즉 초미세먼지겠죠. 이게 초미세먼지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해보면은 종류 첫 번째, 검댕이,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이.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배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자동차의 배기구에 여과 장치를 달아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대기 중에 쌓여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과 황산암모늄, 해양 유기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에 나오는 검댕이 외에도 어떤 미세먼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밑줄 긋기 황산과 황산암모늄 그리고 해양 유기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연 미세먼지랑의 이제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데 자연 미세먼지는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가서 요렇게 얘네들을 이제 비산먼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비산먼지가 이제 황사처럼 중국에서 발현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쉽게 말해서 미세먼지는 공중에 뜨는 바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초미세먼지 생성 원리는 좀 다른다라고 하는데 물방울 생기죠? 밖에는 안개가 끼고요. 그래서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이제 응결 현상에 예시가 같이 쓰였던 거고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하는 이제 비교. 우리가 잘 이해 못할까봐 이런 걸로 설명을 해준 거죠. 초미세먼지에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 아까 있었죠?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시험에 되게 자주 물어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같이 봐줘야 해요. 먼저 첫 번째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애는 1번 언제 만들어지나 라고 봤더니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만들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산화황 여러 개가 서로 달라붙으면 황산이나 황산염이라고 하는 초미세먼지 아까 앞에 있었죠? 그래서 초미세먼지니까 한 번 더 밑줄 긋고 얘네들은 훨씬 더 작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서로 달라붙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질산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로 질산염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세 번째,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 암모늄. 그 암모늄은 이제 어떤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 때문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체, 화학적 용매나 나무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체도 같이 이렇게 네 가지의 그런 미세먼지의 발생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유기탄소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세먼지 우리나라 대기오염 지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역시 물어보고 얼마나 될까요?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알려주죠. 농도 20이라고. 그래서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권장이 10 정도인데 우리나라 농도 같은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보건기구 WHO의 기준을 넘기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넘겼지만 이것조차도 사실 계속해서 감소해 왔다. 왜냐? 계속해서 환경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최저점을 찍은 후에 조금씩 증가한다고 했었죠.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은 미세먼지가 여기서부터 오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12년을 기점으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오르는 거를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럼 왜 증가하고 있을까요? 역시 그 다음에 답을 주게 되는데 농도의 증가의 원인은 기상 조건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기상 조건 1 먼저 풍속이 빠르면 미세먼지 감소한다는 거.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상식 같은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 황사 이런 거 다 날아간다고 그러잖아. 날아가죠? 근데 바람이 안 불면 황사가 다 머물러 있게 되잖아. 근데 2020년 동안의 평균을 0으로 삼고 0보다 위에 있으면 농도가 높다. 대기오염이 심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2012년 제일 낮았고 이후 조금씩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 높아지고 있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풍속에 적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 적용을 하면은 똑같이 평균을 0으로 삼고 0보다 높으면 풍속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뜻이었겠지?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2012년에 바람이 세게 불었고 이후 풍속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풍속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으로 점점 변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상조건 첫 번째 풍속이었고요. 기상조건 두 번째를 보면은 기압인 거죠. 고기압일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자, 그럼 정리해보면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 높다. 같은 말은 저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 낮다인 거고요. 고기압은 날씨 맑음, 저기압은 날씨 흐림. 그러니까 뭐 흐리거나 비 오거나 바람 많이 불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오히려 날씨가 맑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까지 올라갈 정도로 진짜 완전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거지. 날씨가 너무 좋았나 봐.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이 영향권일 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까 말했지,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 높아. 그럼 겨울철에 고기압 영향권일 때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요 부분 이해하면은 이 뒤쪽은 사실 이해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기상 조건 3,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가 기상 조건 이제 3이 되는데, 보게 되면은 더워지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처럼 나무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서 비교하죠. 그래서 나무도 온도가 높아지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기체를 뿜어내는데, 유기기체에 올라가게 되면서 많이 쓰이게 되면서 유기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반대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기상조건.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니까 화산 폭발로 미세먼지가 많이 생겼고,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상층권에 올라간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됐다. 지구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 결과 대기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아예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나사에서 쏘아 올린 5개의 인공위성이 시차를 두고 같은 궤도를 따라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측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지. 앞으로도 기술이 발전하면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될 거겠죠.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위성 도입이 대기 변화 연구에 미칠 영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공위성이 최고 이건 아니야. 그냥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인공위성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건 아니라는 것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봅시다. 자, 관련된 내용 학습 활동이 있는 지문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습서 좀 더 뒤로 넘기면 되는 거죠.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후 다시 우주로 방출이 되는데, 대기권의 온실가스층을 통과해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지구로 들어오는 양과 평형을 이루면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주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우주로 나가는 에너지가 동일하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기 때문에 온도 유지야.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마이너스 19도로 떨어져서 살기 어려워질 거라는 건데, 대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만큼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대기권 온실가스층의 기능이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적정 수준을 넘는 거지. 온실가스층이 두꺼워지면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게 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 위에 구름층이 있어. 기본적으로 우주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튕겨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어. 이 들어오는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 이거 중3법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구름층이 두꺼워지니까 원래는 이렇게 빠져나갔던 애들도 다시 튕겨서 들어오는 거야. 구름이 두꺼워질수록 미세먼지가 두꺼워질수록 온실가스 때문에 두꺼워지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렇게 되면은 지구에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지. 메탄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이산화탄소는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메탄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발생 원인을 이산화탄소의 발생 원인, 여기도 메탄의 발생 원인. 근데 오존층 파괴를 유발하는 프레온가스도 온실가스의 역할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범 1, 주범 2, 주범 3이야. 프레온가스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매로 사용되기도 하고, 용해하는 데도 쓰이고, 분무기들을 만들 때도 사용되면서 프레온가스의 발생 원인인 거지. 심지어 공기 중으로 나온 이후에는 분해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하는 물질들은 현재 문제점.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개발되는 물질들도 대부분 온실가스의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진짜 대안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온실가스의 성격이 커서 이게 또 대체 물질들의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뭔가 대체하려고 물질을 만들어도 원인이 똑같고,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도 또 똑같고, 이래서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이런 온실가스까지 같이 보았는데요. 여기 부분은 본문을 조금 내가 자세히 기억할수록 문제 풀 때 수월하기 때문에 빈칸 넣기나 백지 연습을 좀 더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